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화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어제 공매도로 인해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는 장이 펼쳐졌는데요. 이럴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렸을 때 내가 들어가서 조금 오르면 차익 실현해야지. 네, 하지만 오늘도 하락하는 흐름 펼쳐지면서 물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16% 하락한 3,122포인트, 코스닥은 1.18% 하락한 95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장, 오늘은 레포트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장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설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서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설경제TV 주식 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고요. 유튜브 설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스튜디오 나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닥에선 생각보다 공매도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이 어제부터 공매도가 시행이 됐어요. 근데 사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공매도의 영향이 더 큰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군들의 이 변동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많이 밀려있는 그런 섹터들의 공통점을 좀 보게 되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최근에 코스닥 종목군들 자체가 실적하고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다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어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종목에 있어서 이제 옥석을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후에도 2분기 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들, 그러니까 올라갔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이 증가치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의 압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는 그냥 여전히 박스권역이에요. 코스닥 150 지수가 어제부로 낙폭과대에 좀 진입을 했어요. 오늘도 1%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는데, 반등 구간을 좀 활용해서 뭐 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 구간을 좀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코스닥의 공매도 영향이 크다,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나 더 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밀려있는 섹터들을 공통점으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의 낙폭이 크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목별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있는 기업들 살펴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주영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시장, 어저께 말씀드리고, 그저께 말씀드리고 계속 지금 며칠 연속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시장이 이제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는 가격대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갭 열린 구간까지는 이제, 열어놓고 보자, 3,100포인트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까지 지금 거의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 거래량이 좀 확연하게 좀 많이 거래되는 죽은 상황인데, 여기서 오늘 저점을 좀 잡아주는 형태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그 말씀드렸던 밴드대였던 950포인트 그리고 960포인트 요 밴드대 사이에서 저점을 좀 형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지금 그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이제 반등 흐름이 한번 좀 잡혀줬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의 그
바이오주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 영향도 받고 있고, 공매도 나온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좀 파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반등도 강했고, 낙폭도,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이제 조정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 주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주부터, 목요일 날 금요일, 이번 주 하반기, 하반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수목금 이래서 내일이나 모레부터 해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고 하면 좀 비중 있게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추세대 하단 부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간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다 열어두시고요.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좋지 않겠나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950포인트 밴드대에서 저점을 형성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목금부터는 더 내리면 비중 있게 좋은 종목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바로 문자 상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장기로 보고 있는데 더 가지고 와도 될까요? 추매 여부도 궁금해요. 말씀 주셨고요. 문자 상담 두 번째로 바이오다인 ICK인데요. 새 종목은 이주연 위원님께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왔죠. 항상 이 상승하는 종목이 어떤 위치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추세선을 긋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가격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으로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거래량이 일단 크게 터졌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대형주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좀 많이 급격하게 좀 터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1년 1월에 거래량 크게 들어왔는데 200만 주 정도 이번에도 또 터졌습니다. 그 정도의 거래량이 일단 터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 물량을 정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딱 보면 지금 기술적으로 앞에 정고 저항 자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항이 많이 저항 자리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것은 그렇게 좋은 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 섹터를 보면요, 지금 굉장히 호황기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이제 올라오게 되고 주가도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렇게 하락세를 좀 이어가다가 이번에 이제 회복이 되면서 보면 올해 한 700억, 내년에 한 1000억 이렇게 이제 실적이 향상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5만 원 좀 안 됩니다. 49,000원 정도 매수 굉장히 괜찮게 하신 것 같아요. 요 구간대면 이거는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 이게 시총이 한 3조 정도 되기 때문에 못해도 실적이 한 3천억 이상은 터져줘야지 저는 지금 주가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그 이상으로 좀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앞으로 선박 수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십 관련된 그런 선박 교체를 생각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일단은 지금 저항 자리라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저항이 왔으면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7,000원이나 68,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추세 대응을 좀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추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 흐름을 깨게 된다고 했을 때는 장기적 관점이더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한 72,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 지금 제가 화면에 그어놓은 이 추세 흐름을 보시고 요거 이탈하게 된다 하면 일단 지금 현재 보유 중인 비중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차익을 챙기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대 상승 흐름이 이렇게 이제 채널을 만들어 놓고 한번 각을 갖다가 위로 강하게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또 추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파른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해준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두시고 제 생각에는 뭐 한 72,000원 이탈한다면 수익을 챙기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 지금 수익을 좀 지키면서 그래도 익절을 좀 잡아놓고 가고 싶다 하신다면 8만 원을 익절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탈 시 8만 원에서 정리하시고 나머지 한번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비중이 한 7%밖에 안 되셔가지고 이게 조금 뭐 비중이 크시다 하면 수익이 한 많이 나셨으니까 수익금만 좀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 저는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 10년을 얘기하시는 건지 3년을 얘기하시는 건지 5년을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장기 투자는 3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는 끌고 가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정도 참고해 보시고요. 올해 연말까지 한번 실적 체크해 가시면서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단이 너무 좋으니까 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익을 내려가는 게 싫다 하시면 8만 원, 만약에 추세 흐름을 보고 가겠다 하시면 72,000원, 그리고 그냥 장기 투자 하신다면 업황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적은 조금 현재 시총 대비해서는 조금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섹터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예상치보다는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다인인데요. 신규 상장주 요거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신규 상장을 하면서 거품이 좀 많이 끼인다라는 부분은 이제 이야기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보면 재무제표가 장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이런 회사를 사실 상장을 시켜줬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뭐 기술 특례로 시켰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이제 좀 투자를 받던 해서 이제 좀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상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 장비 쪽에서 이제 상장 이후에 시세도 워낙 많이 나왔고요.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 흐름 안 좋으면서 지금 조정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평단이 68,000원이십니다. 68,700원. 이거 굉장히 높으신데. 뭐, 요 처장봉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면 기준봉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전저점 이탈할 때 65,000원에서 정리를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손절 타이밍 다 놓치신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손절가 5만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냥 요 가격 깨지면, 이 악물고 그냥 손절 버튼 누르세요. 그렇게 하시고 종목 교체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ICK인데요. 자, ICK 뭐 전자화폐 관련주, 뭐 스마트카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뭐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이래서 이제 테마주적인 좀 성격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한 5배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가격 조정을 한번 받아주고,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 박스권으로 행보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어떤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박스권 행보한다라는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간 조정은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기업적인 내용은 사실 지금 뭐 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적자 지속이고, 보니까 이제 2019년도에 4억 정도 흑자 낸 게 있어서, 뭐, 내년에 이제 뭐 관리 종목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뭐 한 6월, 여기가 이제 저점으로 잡힌다 하면,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뭐 한 4,000원 조금 아래인데,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래 그 비중이 50%나 되시는데요. 이런 종목들 한 10%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매수가 오면 다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 보시고요. 한 4,200원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전략을 잡으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비중은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50%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축소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문의 주셨습니다. 추세 대응했을 때 72,000원 이탈한다면 수익 챙기는 방향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8만 원의 익절가 잡아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또 끌고 가자. 장기적으로는 또 그냥 가져가자라는 전략까지 여러 가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바이오다인 손절가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주셨고요. 또 ICK 박스권 흐름이다. 기간 조정은 좀 마무리되어 가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요. 비중이 너무 높다. 10%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정리하자.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8번님 전화 주셨고요. 삼성 SDS 매수가는 19만 400원, 비중은 10%, 현재 6%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1968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 SDS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이제 언제쯤 10%를 내려가면 더 사도 되나?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좀 홀딩을 하고 언제 가서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중요한 기본적인 게 좀 궁금해서요. 네, 추가 매수나 이런 익절가, 손절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보다도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는 그냥 더 매수를 언제쯤 해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진짜 팬인데 제가 너무 좋아한다. 처음 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길게 좀 보신 거죠, SDS를? 네, 그냥 길게 보는 거죠. 우선 보면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상속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이슈가. 네. 근데 삼성 SDS 같은 경우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한간에 좀 나오는 얘기는 이게 삼성의 이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 지분을 약 56%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일부 매각을 해서 증여세에 좀 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네.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되기도 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근데 이제 길게 봤을 때는 크게 단기적인 그런 이슈인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이 회사가 실적이 꽤나 좋아요.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내년에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업인데 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딱히 이렇게 뚜렷한 메리트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19만 원 언저리 때 매수를 좀 하셨어요. 그러다 약간 좀 손실권역이 좀 있는 상황이고 10% 정도의 비중을 좀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걸 박스권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네. 한 16만 5천 원? 네. 17만 원 정도 러프하게 그냥 17만 원에서 네. 한 15만 원? 15만 5천 원? 네. 그 정도 밴드에서는 한 10% 정도 더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7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사이에. 그 정도에서 한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네.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져요. 지금 네. 이게
22만 원짜리대를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네. 당분간은 22만 원을 좀 상단으로 해서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 네. 그 정도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밀려 내려오게 돼서 이제 그 매수 밴드에 오게 되면 네. 한 번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단 분할로 좀 매수를 하세요. 한 5%씩이요? 그렇게 좀 나눠서 분할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매도 시점은 저기 뭐 길게 보면 언제까지 얼마? 우선 매도는 한 21만 원, 22만 원 정도가 저항이에요, 중기적으로. 네. 그럼 그 자리 때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전화하기가 힘들어서.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설명 성공 투자하시고요.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S 문의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일봉보다는 주봉, 월봉으로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7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정도에서 10% 정도 더 매수하자, 분할로 매수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 시점도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1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전화달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579번님 전화 주셨고요. 삼강 M&T 매수가는 2만 100원, 비중은 30%, 현재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8579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삼강 M&T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지금 뭐 수주도 많고 실적도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뭐 풍력 쪽이 다 전부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하죠. 뭐 알겠습니다. 계속 박스권으로 갈런지 네. 더 내려가면은 손절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강 M&T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풍력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어요. 네, 네.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그래도 이제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주가는 이미 반영이 좀 됐죠. 그래요? 지금 이게 작년 7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5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2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풍력 테마에 엮이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고점이 일단 나와주는 그런 모양새였으니까 어느 정도 이 기간적인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좀 나와줘야 되겠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풍력주들을 보면 CS 윈드나 CS 베어링 뭐 이런 친구들이 일단 대장 역할을 좀 했어요. 네, 네. 근데 이들 종목군들도 우선 추세는 좀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당분간 박스권역으로 매물 소화를 진행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지금 그 단기적으로 좀 이걸 보신 건가요? 아니, 뭐, 좀 더 갖고 갈 수는 있어요. 지금 다른 거는 없고요. 요것만 지금 30% 딱 갖고 있고 나머지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지면 추매도 좀 가능한 상황인데, 근데 뭐, 계속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 시작하고 그래서 또 떨어지는 건지, 뭐,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하고, 또 조선주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같이 풍력주하고 같이 맞닿아가지고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 좀, 심적으로 좀 불안해서. 우선은 그 피팅 업체인 그런 부분들이니까 네네. 풍력 쪽하고도 이 풍력하고 조선 쪽하고도 연관은 있을 거예요. 해상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삼강 M&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조점 자리대를 깨지는 않고 있어요. 네. 요 17,800원 요 자리대를 안 깨고는 있는데 요걸 깨면 아마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15,000원대 중반 정도? 네네. 그 정도 때까지 밀릴 수 있는 모양새고요. 그러면 이게 뭐 길게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다. 네네. 처음에 접근 방식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보셨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 어제 저기 양봉 네네. 올릴 때 음. 좀 돌려 세우나 보다. 네. 좀 약간 좀 매수량도 많고 그래서 네. 한번 대시를 했는데 네. 이거 뭐 그냥 주가가 종합 주가 지수가 떨어지니까는 여지없이 밀려버리고 어제도 속임수를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참, 중요한 거는요. 네,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기본적인 밸류적인 사항으로 보면 전 세계 평균의 PER이 한 19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12개월 선행 PER이 13배예요. 네, 평균보다 안 돼요. 일단. 네, 두 번째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4월 달에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네,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를 보시면 6개월 내내 양봉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쉬는 흐름들은 당연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는 이유를 찾는데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150이 더 많이 빠졌고요. 네, 그럼 코스닥 150에 있어서의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제약바이오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제약바이오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올라서 그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네. 다시 이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영향을 받는 거고 삼강 M&T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좋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풍력 쪽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그러면 결국은 삼강 M&T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그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의 모양새로 봤을 때는 가격 조정까지도 같이 동반을 할 수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전략은 지금 30%세요. 네, 네, 3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저점 자리대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 3월 달에 갭이 하나 있거든요. 예, 밑에 있어요. 이 자리대는 메꿀 수도 있어 보여요. 아, 이 자리대는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30% 비중에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한다라면 비중에 있어서 무리가 될 거고 네, 네, 그러면 이탈하게 되면 일부를 좀 줄였다가 그 줄인 물량을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받는 전략? 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네, 어차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가 네. 나오곤 있지만 많이 올랐다라는 게 단점이잖아요. 네. 많이 올랐던 그 부분들의 단점이 있으니까 뭐 공매도에 있어서 영향을 좀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뭐 네.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매도 물량이 많으면 조정을 받는데 공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되면 결론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매물 소화를 거친 이후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짧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이탈하게 되면 좀 줄였다가 네. 다시 갭을 메우는 자리대에서 채워 넣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삼강 M&T 문의 주셨습니다. 풍력주죠. 많이 올랐으니 매물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말씀 주셨으면서 또 일부 줄였다가 다시 사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 알서포트, 코이번데요. 네, 이 세 종목은 이주엽 님께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넥스틴 한번 봅시다. 넥스틴 이 회사 이제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좀 전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 딱히 오버행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물량이 이제 뭐 쏟아지거나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73,000원이시네요. 조금 높게 사셨는데 이제 뭐 고점권에서 이렇게
딱서 행보를 좀 하다가 보면 보통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구나 해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차트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가격이라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이 종목의 가격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나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얼마나 올라왔는가 이걸 일단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 먼저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회사 내용이 어떤가를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2만 원, 2만 5천 원대에서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주가는 뭐 한 3배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오르긴 올랐는데 실적적인 부분이 회사 굉장히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현재 이제 그 재무제표상에서 뭐 작년부터 181억의 영업이익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보면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부채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무차입 경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회사 지금 앞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좀 커 보이고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영업이익률 한 373억 그리고 내년에 한 550억 내후년에 한 630억 정도인데 좀 성장을 좀 쭉 이렇게 좀 크게 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5,500억 정도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이제 실적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이 좀 땡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계산하는 이제 적정 주가의 시가총액 계산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내년까지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지금 주가가 높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지금 앞쪽에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흔들다가 다시 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간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의 매물대 부근에서 저는 좀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다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비중이 10%에 10% 73,000원이시니까 요거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어떻게 추가 매수하느냐 딱 기다리셨다가요. 어떤 가격대를 보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이 하락하는 트렌드,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5일 이평선을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요.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위로 이렇게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5일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고 다음 날 음봉이 나올 때, 그때 종가쯤에 매수를 하신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저점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가격대도 일단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55,000원 정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꺾인다. 그러면 저는 한 5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추세 전환하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5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분할로 10%를 여러 번 나눠서요.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을 보시고 지금 좀 고점에 물려 계신데 추가 매수 한번 하셔가지고 평단 낮추신 이후에 한번 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알서포트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이 종목이 굉장히 떴죠. 이제 그 언택트 관련해 가지고 원격 근무 이제 재택 근무 관련주로 이제 굉장히 좀 떠올랐는데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실적은 꾸준한 회사입니다. 이제 각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 IT 서비스업을 이제 좀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적 꾸준하게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이 재택근무 관련해서 원격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좀 크게 나왔죠. 특히 일본 쪽에서 이제 매출이 크게 나왔는데 464억 매출액에 이제 영업이익이 또 185억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실적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전망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올해 뭐 한 230억, 그리고 내년에도 한 280억.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굉장히 올라온 부분을 좀 유지해 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물론 주가는 많이 올라 있고 지금 하락 트렌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4,400억이라고 하면,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랐다 볼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업체니까 뭐 플러스 알파 해서, 뭐 그렇게까지 뭐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라고 생각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고평가라고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 이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멈추기 위해서는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가 제 생각에는 한 8,000원. 그래서 8,000원 이탈한다 하면 손절을 좀 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탈 안 하고 되돌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1,500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좀 있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 가격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 진짜 손절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한 몇 년을 들고 가야지 다시 올라올지는 상승 흐름으로 이런 시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업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코로나19 관련주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벗어내는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좀 올려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주들 다 반등 나올 때 똑같이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점은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자. 일단 7,810원이 지금 최근에 최저점이었네요. 그래서 7,8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위버인데요. 코위버는 이제 통신 3사, 이제 통신 장비 관련주인데, 통신 3사에다가 이제 광전송 장비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차세대 이제 백본 전송망의 핵심 장비를 이제 좀, 이렇게, 납품하나 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흐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1,440원의 비중이 30%세요. 1,440원의 비중이 30%면, 조금 지금 봤을 때 9,000원대 요 가격대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주가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게 어떤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단기적인 흐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회사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적적인 부분이 역시나 주가 흐름대로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요 실적 전망도 지금 뭐 딱히 내기 힘들 정도로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뭐 8,9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반등 시에 만약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 지금 뭐 오늘 저점이 거기를 이탈할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탈하게 되면 오늘 저점을 그냥 손절가로 잡으시죠. 그래서 오늘 저점 이탈하게 되면 저가가 지금 8,950원인데 8,95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요. 뭐 여기 이탈 안 하고 만약에 반등 흐름 내일부터라도 나와주게 되면 다시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요 구간 이제 이탈하면서 손절하는 거는 시장이 이제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비중이 높아서 내가 손절 못하겠다 하신다면 한 절반 정도는 잘라내 두시는 게 나중에 저점에서 이 종목을 다시 추가 매수하더라도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저 구간 밀리고 시장 부러지면서 크게 조정 나온다 하면 7,700원 부분에서 절반 팔아놓은 걸 다시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넥스트 문의 주셨습니다. 성장성이 큰 회사다. 성장성 생각했을 때 현재 주가가 높은 건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추가 매수는 5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음봉 나왔을 때 추매 의견 주셨습니다. 5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추매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 주죠. 8,000원 이탈하면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이탈 없이 되도록 나왔을 때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 말씀 주시면서 손절가는 7,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코이버 기술적 대응으로 접근하자. 오늘 저점을 손절가로 생각을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탈 없이 상승 나왔을 때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7,700원 정도에서 절반 파는 것도 비중이 현재 높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87번님 전화 주셨고요. 이마트 매수가는 17만 6천 원, 비중은 60%, 현재 7%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6687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마트 문의 주셨는데요. 자,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사서 매수를 더해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네. 여러 가지 좀 자, 비중이 고민이 좀 돼서요. 높으신 편인데 혹시 뭐 단기로 보셨어요? 장기로 보셨어요? 장기든 단기든 다 상황 봐가면서 음, 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만약에 15만 원 깨지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만 더 좋아진다면은 그냥 계속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알 수가 없으니까. 중장기를 만약에 중장기도 좋고 단기도 좋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머니 매수 비중을 보면 단기세요. 비중 60% 매수해서 그냥 단기에 올라가면 파실 생각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했죠. 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했으면 비중이라는 거를 조절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네네. 만약에 저게 60% 비중인데 추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이 종목의 100%를 사시는 건데 네. 시간이 이 자리대에서 1년 동안 횡보를 하거나 해도 버티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네네. 이마트가 바닥을 치고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네네.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때 어머님은 그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신 거고요. 네. 그럼 주가는 당연히 더 빠지겠죠. 아마 16만 원 깨고 내려갈 거예요, 이거. 16만 원 깨고 내려갈 거고요. 15만 원도 어쩌면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글쎄요, 어머님이 전략이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많이 빠졌는데 저걸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서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물음표예요. 반등 나오는 시점 돼서 다른 종목 막 움직이면 아마 이거 손절해서 그 종목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적도 좋아요, 어머니. 작년 맞아요. 대비해서 실적도 좋고 네. 내년도에도 성장을 할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머님이 이게 매수하신 비중 자체가 60%시니까 그게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어머니.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사람의 이게 심리라는 게 되게 간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나쁜 의미로 간사한 게 아니에요. 네. 음봉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더 빠질 것 같나요? 안 빠질 것 같나요? 빠질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돼서 고민이 그죠? 돼서 전화드렸어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친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에서 죽을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주당 자산 가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러면 이 친구가 배당을 많이 주나요, 어머니? 배당은 좀 괜찮지 않나요? 어우, 배당 쥐꼬리네요. 1.3% 은행이자. 은행이자 쥐꼬리. 네. 근데 어머니는 이걸 60% 한 방에 매수. 준몰빵. 지금은 관망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전략을 말씀드리니까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지금 단기로는 이미 손절선
늦었어요. 이미. 계속 끌고 가야 되겠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장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좀 더 매수해서 물타기 해버릴까요? 물타기요? 네. 어머님 걱정되신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더 빠질 것 같아서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더 빠진다는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빡 했어요. 네. 근데 더 빠져요. 그럼 심지어 그러니까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조정 후에 이거를 어. 물타기 식으로 매수해서 물타기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이거 지금 조정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어느 정도 이제 후에 조정 후에 어머니 주식 경력이 좀 되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추매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어머니 멘탈 나가면 이거 못 갖고 가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거 15만 원 막 이 언저리 때까지 빠지면 네네. 어머니 더 불안해 하실 거예요. 추가 매수 잘못했다가. 아, 정 하고 싶다 한 생각 드시면 네. 15만 원부터 그 이하권역으로 보세요. 차라리. 아 그 여자리 그럴까요? 때까지 내려올까 싶은데 차라리 15만 원 이하권역으로 온다라면 네. 그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좀 분할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네네. 한 번에 사지 마세요, 어머니. 아 한 번에 저 60% 산 게 화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네네. 이 15만 원짜리 때까지는 보이긴 보여요. 기술적인 흐름상에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수급 자체가 약하니까 네. 지금 보니까 기관 애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이 받쳐줬다가 이제 매도 시작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도. 맞아요. 네네. 그러면 수급이 안 좋으면 네.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한 15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네. 그 정도가 오게 되면 그나마 이제 비중을 조금 늘리시되 네네. 어머님 비중이 너무 커갖고 비중 너무 많이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매수는 사실 하시는데. 추가한 바람에 이렇게 된 상태예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한 게 저 정도예요? 추가 매수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어머님 추가 매수 방법도 모르시는 거고. 빠졌다 지금 시장은 빠진다고 해서 매수 아니에요 어머니? 그 나중에 어머니 멘탈 나가요. 네. 심리가 깨져버려요. 지금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내일 조금 또 빠지잖아요? 네. 그럼 이거 던져야 되나 싶을 거예요.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싶고 그 다음날 또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되게 불안해서 반등하면 줄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이 이게 단기적인 목적인지 중장기적인 목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머님 단기 성향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지금 지나간 보셨어요. 종목군들 쭉 한번 봐보세요. 몇 네, 개월, 맞아요. 막 5개월, 6개월 이상씩 끌고 간 종목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없어요. 그죠? 네. 그냥 어머니는 단기예요. 중장기가 아니라 물렸으니까 중장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물타기를 한다? 단기로 들어갔는데 더 빠진다? 어머니 멘탈 깨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상황을 다 보고 바닥 네네. 다 확인하고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이고 추세가 네네. 돌아가고 그때 확인 매수해도 늦지는 않아요. 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 네. 무슨 저는 말씀이신지 개인적으로 알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마트 문의 주셨습니다. 자, 바로 넷마블로 종목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987번님인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넷마블을 매수하셨어요. 14만 500원에. 어머니 TV 볼륨 다 줄이시고 수화기 들고서 통화할게요. 어머니 아, 예. TV 확 다 줄이세요 볼륨. 예. 이거 단기로 보셨어요? 중장기로 보셨어요? 아, 나는 그 시점에서 행보하길래 좀 다시 조금 올라갈까 싶어서 샀는데요. 이게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저점이 어딘가 다시 물타기를 좀 할까 언제쯤 다시 살면 좋을까 싶어서요. 어머니도 이거 단기로 보신 거죠? 단기로 봤어. 묻고 따지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여기 요 하단 자리대가 11만 원대잖아요, 어머니. 예예. 요 자리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면 11만 어머니 원. 4월 달 중순에 밀리니까 매수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예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단기 치고 나와야지 그 생각에 매수를 하신 거고. 그죠? 맞잖아요, 어머니. 예. 자, 그럼 보자고요. 넷마블이 게임주죠? 네. 게임주기도 하고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해요. 예예. 카카오뱅크 상장이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일단 그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셨는데 일단 빠지니까 불안한 부분들인데 예. 11만 5천 원이나 이런 자리대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기는 한데 예.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너무 커요. 비중이 많이 큰 상태에서 이거 깨져버리게 되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추가 매수는 반대. 어머니도 반대. 주식 경력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인정해. 그러면 시장이 지금 되게 욕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장이. 네. 그러면 어머니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고요. 예. 차라리 돌리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막 늘어났을 때, 예. 이렇게 거래량 늘어나면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확인을 하고 매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 예. 예. 아시겠죠? 그런데 바닥이 8만 원이던데 그때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8만 원? 8만 원? 네. 여기까지 빠지면 몰빵 쳐야지. 몰빵. 아시겠죠, 어머니? 예, 예.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아, 11만 원대에서 11만 원대에서 다시 좀 더 물타기를 할까요? 그냥 관망하시라니까요. 어머니가 관망? 깨지면 어머니 심리 네. 못 버텨요. 알겠습니다. 아예 애시당초로 한 10%만 사시든가 20%나 한 번에 40% 단타 칠래다 물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빠지니까 불안하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더 빠지면 더 불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이에요, 어머니. 시장 안 죽어. 예. 빠져도 다시 올라갈 거예요. 시장 박스니까.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넷마블 문의 주셨습니다.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두 분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